안녕하세요. 심심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애자일 개발 방법론이고, 왜 이거를 사용하게 되었고,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게 된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일을 빠르게 많이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앞선 영상들에서처럼 저는 그 도구들을 직접 다 만들게 됩니다. 이제 제가 만들게 된 이유를 돌이켜보면 엄청 단순해요. 뭔가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를 만나면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워드프레스를 사용하다 사이트 속도가 느렸고 메타 태그 설정 같은 게 어려우니까 직접 CMS를 만들자 생각을 했고, CSS를 쓰다가 현타가 와서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생각이 들어서 스타일 프레임워크를 만들자 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고객이 페이지 빌더 같은 걸 원해가지고 직접 페이지 빌더도 그 허접하지만 만들어 보게 됩니다. 게시판 또한 이제 맨날 만들기 귀찮으니까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뭐 게시판을 만들고 보니 에디터가 좀 호환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에디터도 직접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쓰다 보니까 뭐 외부 라이브러리도 이제 제가 만든 거랑 좀 충돌이 나고 그러니까 슬라이드도 그냥 직접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만들어 왔고,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생산성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 하나의 시스템에서 얘네들이 다 동작을 하니까 뭐 문제가 생기거나 오류가 생기거나 버그가 생기면은 뭐 이제 훤히 아는 거예요. 손바닥 아니니까. 왜냐면 전부 다 제가 머릿속에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작업이 무조건 빨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건 다른 곳에도 사용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A라는 작업물에 Q&A 아코디언 기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음에 B라는 작업물에서 Q&A 아코디언 기능을 그냥 손쉽게 가져다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기존에는 이 아코디언 기능을 만들려고 이제 뭐 자바스크립트 짜고 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다음번에서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내가 클래스만 띡 하면은 동작을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작업 시간은 그만큼 단축되고 여러 작업을 맡아서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뭐 화면 전환 좀 해볼게요. 이런 게 이제 그 Q&A 아코디언 기능이거든요. 이거 되게 흔하잖아요. 어디에서든 이제 쓰이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제 높이가 다 다르잖아요. 여기는 뭐 10줄인데 여긴 한 줄, 여긴 두 줄. 그럼 이거를 자연스럽게 내리고 올리고 하려면은, 자, 이 높이 값은 동적이잖아요. 이 동적으로 이게 자연스럽게 되도록 자바스크립트를 써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자, 블로그인데,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고객이 이제 저한테 이제 요구를 했던 건데, 제품을 사진을 360도로 이제 회전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리즘도 다 짜주셨어요. 뭐 19칸을 나누어서 각도별로 뭐 마우스가 이제 움직이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변하게 이미지가.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모바일에서는 드래그로도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이런 레퍼런스, 아마 이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제가 이런 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었거든요. 이런 게 맞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능화를 한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 클래스 지정돼 있잖아요. 클래스랑 데이터 속성들. 이게 한 세트가 그냥 이거에 대한 기능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때 올라간 거를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대본으로 넘어갈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게 됐고, 이런 거를 만들다 보니까 작업 속도가 빨라졌다. 근데 작업 속도가 이제 빠른 건 좋은데 그 일이 이제 많은 거를 쳐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채택한 방법이 애자일 개발 방법론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이 방법론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제가 이제 그냥 경험을 하면서 제가 이제 독자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만든 그 시스템이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런 애자일 개발 방법론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불리고 있더라고요, 용어로.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림을 그릴 거예요. 원래는 이쁜 이미지를 좀 퍼오려 했는데 문제가 될까봐 직접 그려볼게요. 자, 제가 이제 고객이 이제 기획이나 뭐 요청 사항들 있을 거 아니에요, 요구 사항들이. 자, 그거를 이제 뭐 인터뷰하면서 들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디자인을 할 줄 몰라요. 디자인 감각도 없고. 그래서 저는 항상 고객한테 그 만들고 싶은 디자인 레퍼런스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고객들은요, 그 레퍼런스들을 열심히 이제 파밍을 해서 갖고 오세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그 가져온 거를 가지고 개발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럼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는 자, 검수 요청을 해요. 검수 요청을 드리고 이제 고객한테 이제 피드백 요청을 이렇게 드립니다. 이렇게가 한 사이클이에요. 이렇게가 한 사이클이고 이제 피드백 요청을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딱 다른 데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그 작업물로 넘어가서 또 이 사이클을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피드백을 달라고 이제 넘겼잖아요. 그럼 고객의 피드백이 올 동안은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럼 이때 동안은 다른 작업을 하고 고객이 이제 피드백을 주면은 이제 그 피드백을 또 한 번에 모아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모아 보면은 이거를 그룹화해서 짠, 짠. 이렇게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러한 이렇게 사이클을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러면서 완성도를 높여갑니다. 이거를 이제 계속 돌다가 보면요. 결국엔 완성이 돼요. 그리고 이 단계마다 매번 뭐를 해요? 검수를 하죠. 피드백을 받고. 고객이 원하는 그 작업물에 되게 이상적으로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맡기고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고객한테 검수받고 피드백받고 반영하고 이거를 이렇게 계속 사이클을 돌면은 고객이 만족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거의 100% 본인이 원하던 작업물이 나오게 된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이거에 대한 횟수가 저는 따로 정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 고객들이 원하는 작업물을 실제로 쓰는 거잖아요. 쓰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고객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주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고,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그 고객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인사이트로 다가오고 피드백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뭔가 새로운 게 나오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13개의 프로젝트도 소화를 해냈어요. 근데 물론 뭐 매번 다 성공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이제 할 때 항상 고객한테 말을 하고 시작을 해요. 제가 이제 한 페이지당 일정을 어떻게 잡냐면 1일에서 3일을 잡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페이지 10장을 만든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10장이 나오는데 10일에서 30일의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고객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10일에서 30일 정도가 걸리는데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에 그 피드백 요청을 드리는데 이 피드백에 대해서 소통을 빨리 해주시냐 늦게 해주시냐에 따라서 그 딜레이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 빨리 해주면 해주실수록 작업물이 빨리 나오고 피드백이 느리면 느릴수록 늦게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그리고 피드백이 오지 않으면 저희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검수를 거치고 피드백 요청을 드렸을 때 그 고객이 피드백을 정리해서 안 주면요 저희는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놓는 건 아니죠 당연히. 자, 이거 작업을 이렇게 돌다가요 시간이 가끔 가다가 붕 뜰 때가 있어요. 다 했는데 이제 할 거 없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 고객한테 연락을 합니다. 고객님 저희 이거 피드백 언제 주실 건가요? 그러면은 이제 고객 관리도 은근슬쩍 되면서 어
이제 고객한테 이제 밉보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해 가는 거예요. 뭐 아무튼 저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두서없이 이야기를 시작해서 좀 뭐 난해해도 좀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본이 없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는 또 관리자 페이지 이야기로 넘어갈 건데 여기서부터 또 대본을 자르다 보니까 뭐 어떻게 짤 수가 없는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대본 없이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번에는 화면 전환 이거 배워왔어요. 그래서 화면 전환을 해 가면서 좀 보여드리면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 가지고. 자, 이거 잠시만요. 여기인가? 여기다. 이거는 이제 제 블로그인데, 이제 제가 처음에는 이제 이런 형태의 관리자 페이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디자인이 없다시피 하죠. 근데 저는 뭐였냐면은 디자인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냥 기능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관리자 페이지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나.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잘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경쟁력이더라고. 실제로 이제 고객들은 그 관리자 페이지를 그 쉽게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많이 따지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UI 구성이 쉽냐 어렵냐 이런 것도 많이 보시고, 어, 이쁘냐 안 이쁘냐 이것도 많이 보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관리자 페이지를 보고 이제 도망가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이런 관리자 페이지를 보여주면 저 사람이 그냥 뭐 실력이 없어 보이고 뭐 대충 만드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인식이 이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관리자 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얘가 제가 이제 옛날에 사용했던 관리자 페이지인데 그냥 되게 심플해요. 안에 그냥 필요한 것만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본 김에 제가 저번에 만들었다는 그 페이지 빌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지 빌더를 만들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뭐 이렇게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뭐 그래서 레이아웃 설정, 플렉스 설정, 그리고 뭐 분산 이러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어, 높, 배경을 넣고 싶다 뭐 이러면 배경도 넣을 수가 있고, 높이를 넣고 싶다 이러면 높이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높이를 넣어 볼게요. 높이를 이제 한 500. 높이가 늘어났죠. 그리고 뭐 테두리 색깔도 뭐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단축키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단축키도 있습니다. 단축키도 있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가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땅 가세요. 이거 여기서 테두리 색상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적용을 해줘야지 테두리가 생기는 거. 그리고 뭐 배경색 이런 거가 있고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꾸밀 수가 있는 거죠. 뭐 구조 맞춰가지고 뭐 여기에 이미지를 넣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GPT-S를 이제 학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GPT-S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얘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이렇게 코드를 줍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요청을 제가 총 3번을 했는데 이 3개를 순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 전환하고
자, 이제 HTML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불러오게 되면, 자, 제가 첫 번째로 GPT한테 요청했던 게 이거였어요. 자, 1200 너비에서 4개의 박스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고, 그 다음 요청으로는 뭘 했냐면은, 색깔을 넣어 달라.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넣어줬습니다. 색깔을 넣어줬는데, 보니까 여기 얘네가 위아래로 좀 배치가 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위아래로 배치를 해달라. 이렇게, 어, 위아래로 배치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주니까 이런 거 이제 블럭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와이어 프레임을 짜기가 매우 유용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내서 이제 그 마치 그냥 템플릿 블럭 넣듯이 넣으면 되거든요. 지금은 사용성이 좀 어려운데 나중에 이거를 드래그 앤 드롭이나 이런 거랑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쉽게 만들면은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를 또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뽑아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얘한테 여기서 이제 불러오기. 첫 번째 거, 얘가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얘가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오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그 페이지 디자인들을 다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넣으면은 다 출력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수정도 할 수 있고 그 페이지를 발행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극초기 모델이라 이제 좀 저 아니면은 이거를 일반인이 쓰기에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개발자 도구랑 또 같이 쓰면 또 편하긴 하거든요. 아무튼 이런 게 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지금의 관리자는 어떻냐? 자, 지금의 관리자 볼게요. 자, 이게 지금의 잠깐. 지금의 관리자. 이게 지금의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어요. 사업자 설정할 수 있고 뭐 약관 설정 같은 거 있고 페이지 설정, 뭐 쇼핑몰 설정. 쇼핑몰은 아직 뭐 별거 없는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열심히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쇼핑몰 기능도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디어 설정, 미니게임. 이거 미니게임 같은 경우에는 좀 관리자분들 심심할 때 하시라고 이렇게 넣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이 관리 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페이지를 쓰고 있는,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를 이제 제작하는 그 고객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객들의 그 관리 전용 이제 폴더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는 이제 공용인 거에, 여기서부터는 공용인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 홈페이지 고유.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이디어를 처음에 어떻게 얻었냐면은, 어, 뭐냐면, 원래는 이제 허접한 관리자 페이지였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좀 그랬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디자인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이게 좀 크리티컬했습니다. 아예 이제 디자인 관리자 페이지 커스텀 해달라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좀 이제 이거는 이제 시놀로지 나스인데 나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개인 서버 같은 건데 어 이제 서버를 잘 모르는 사람도 좀 쉽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영감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제 맥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이 윈도우라든지 이런 UI를 좀 참고를 해가지고 이제 믹스를 한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컴퓨터를 하는 환경이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윈도우처럼 그 만들면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화면을 이렇게 구상을 한 거예요. 구상을 했는데 이제 바탕화면을 고르는 게 되게 생각보다 어,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이제 이게 나중에 뭐 글로벌하게 갈 수도 있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그러면 약간 한국의 멋을 좀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약간 국뽕을 좀 넣었다. 물론 이제 유료 이미지 찾아서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마우스 기능도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는 아직 여기를 뭐를 넣어야 될지 이제 생각이 아이디어가 없어서 일단은 이게 방치 상태인데 요것도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기능을. 뭐 그리고 뭐 이미지나 동영상, 뭐 소리 이런 것들 리소스 같은 거 좀 관리할 수 있게 좀 만들고 있고요. 여기 이게 메뉴가 많은데 이거를 다 만든 건 아니에요. 만들어야 되는 것들 이렇게 나열을 해 놓은 거고 여기에서 이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창 우선순위 같은 거 이제 선택된 창은 앞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뭐 그런 스타일 그리고 뭐 최소화, 최대화, 닫기 이런 것도 구현을 해 놨고 이렇게 최대화 이렇게 최대화도 됩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참고를 많이 한 거예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윈도우 시스템이거든요. 가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하게 구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로딩 화면을 뭐로 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 관리자 화면 같은 경우에는 그 SPA로 동작을 해요. 이 말이 뭐냐면은 이제 싱글 페이지로 동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은 이제 링크 이동을 하면은 이렇게 화면이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깜빡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이제 링크 이동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동기로 이제 그 화면 전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로딩 구간에는 뭘 넣을까 하다가 그 친구 휴대폰 배경화면이 이거였거든요. 이게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귀엽다 해가지고 저걸 넣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체크박스 같은 것도 이제 좀 제일 있어 보이게 넣어놨고, 음, 아무쪼록 이제 일반인도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 목표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 이제 이거 기능 중 하나인데,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 이제 메뉴 설정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뛰어가요. 이제 메뉴를 이렇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뭐 상단 메뉴, 하단 메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가가 가능해요. 하단 메뉴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모바일 메뉴 이렇게 추가가 되면은 뭐 수정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뉴에 메뉴가 이제 보통 트리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좀 쉽게 구성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음, 하단 메뉴에 이제 수정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이제 메뉴를 추가해 줍니다. 메뉴 1 하면 메뉴가 추가가 되고 이 메뉴를 이제 수정을 할 수 있어요. 뭐 메뉴 1에 뭐 URL이라든지 어디 뭐 타겟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면 뭐 이벤트나 클래스 아이디 같은 것도 다 지정이 가능하고 어, 좀 웬만하면 넣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때려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한 내용들은 이제 동적으로 이제 그 메인 화면에 다 출력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좀 편한 것 같아요. 이제 개발할 때도 좀 편하고 나중에 이제 뭐 메뉴명 바꾸고 싶다 이러면은 뭐 고객한테 알아서 바꾸세요 이렇게 하기도 편하고
아무튼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게시판도 있고 한데 이제 링크가 노출이 돼서 제가 이제 좀 다른 건 이제 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어, 이 대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이제 끝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고 뭐 마무리가 좀 이렇게 돼서 아쉬운데 아무튼 뭐 이것저것 많이 만들고 있고 다음 주제는 제가 뭘로 올지 지금 감이 안 잡히는데 아무튼 어떤 주제라도 하나 들고 와서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내용이 좀 긴 것 같은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